여러분 좀 전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봤는데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전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판시 사항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또 주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2개 정도만 이거 박스 안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1번입니다. 1번.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이제 판례를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 지분권자도 그 자기 지분권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을 전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가 이제 나에게 인도하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3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경우는 이제 인도를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이제 무엇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밑줄 쳐놓은 부분에 보면은요,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이제 점유하는 경우에 원고는요, 공유 지분권자잖아요. 그리고 그 지분권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잖아요. 그래서 원고는 그거를 이제 제3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점유하겠다 이러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3자에게는 점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자는요, 자기의 지분권에 의해서 자기의 지분권이 그 공유물 전부에 대한 어떤 그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점유하겠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분권에 의해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미치는 자기의 지분권에 의해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는 어떤 점유할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에 대해서 인도 청구가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가 있다. 이 경우에는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어떤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 관리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 사람으로부터 임차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인도하라 구할 수 없죠. 적법한 권한에 의한 점유니까요. 그런데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가 있을 때 이제 다른 지분권자가 반환을 구할 수 있겠는가? 예,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요. 그런데 보충 의견 중에,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찬성하는 보충 의견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에게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다수 의견 모두가 다 이거에 오케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그 제3자에게 그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45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요,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공동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임차인은 그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그러한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적법하다 이게 적법한 점유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가 그 공유자인 임대인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에게도 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3자는 그 소수 임차인
그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거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면 그로부터 임차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아주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도 이것도 다수 의견으로 제가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46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는 박스 안에 있는 문제는요. 지금 요 전원합의적 판결을 제가 사례로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AB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어떤 A가 단독으로 이렇게 건물을 건축해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공유권자가 이거에 대한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게 이제 AB 공유인데 이게 만약에 다른 C가 만약에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요 소수 지분권자가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토지 이제 공유자가 있는데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공유자 중에 한 명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를 구분해서 답을 한번 달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와 그 근거를 간단하게 기재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공부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금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 목요일 자정까지 답안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에 관련된 이제 판례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이제 이거를 B에게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매매 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이거를 C에게 이제 도급을 줘서 C가 이렇게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게 해제가 된 거예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A가 자기의 소유권에 의해서 이 C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했던 사안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A가 원인 제공을 했다. 이게 A가 매매 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 사용 승낙을 해줘서 이게 이제 건축이 되는 하나의 원인 제공을 했다면은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해서 해제했다는 이유로 C에게 철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반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가 만약에 직접 건물을 줬다면은 A의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이거를 B가 도급을 줘서 이제 제3자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지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B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을요, 철거 인도는 조금 더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경우는 제3자가 한 거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C가 건축한 이 건물이 아주 쉽게 철거가 될 수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A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견고한 건물이다. 그 다음에 대형 건물이다. 고층 건물이다. 그런 경우에는 신의 측에 반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사용 승낙을 해줬다고 해서 이 권리 행사가 무조건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딱 단정 짓긴 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건축을 한 사람이 B인지 제3자인지도 중요할 거고 건축한 건물이 견고한 건물인지도 중요할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요, 이제 이런 겁니다. A 소유 토지 위에 이제 A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B에게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B가 C에게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C는요, 건물 소유권을 이제 이전받으면서 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도 넘겨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A가 C에게 건물 철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C가 B를 대위해서 A에게 토지에 대한 법정이상권을 설정해달라. 그리고 요 B에게는요, 그 법정이상권을 나에게 이전해달라. 이런 권리자예요. 근데 A는 의무자잖아요. 법정이상권을 설정해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건 신의식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C가 이제 요거를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은 반환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 토지에 대한 법정이상권자는 여전히 B다 말이죠. 그리고 법정이상권이 이제 존속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B가 해야 되는데요. 이 C가 대위 행사할 수는 있다 이거야. 그거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가지고 대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법정이상권 여전히 B이지만 C가 대위에서 A에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인도 소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제 청구 취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청구 소송에서 특히 이제 말소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근거 조문이 민법 214조라는 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내가 소유권자인데, 너가 왜 등기 명의자로 되어 있느냐? 말소하라. 소유권 방해 제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소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소유권에 기한 청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좀 이게 민사 기록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뭐 이런 거에 이제 막 집착하다 보면 기본에 이제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지금 이 권리가 뭐에 기한 권리이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소유권이 상실이 돼 버렸다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57조에 보면은 어떤 이제 말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어떤 그 등기가 이제 말소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게서 이렇게 B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C가 요 B에게 이제 만약에 뭐 가압류를 했다든가 뭐 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저당권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만약에 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C의 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C의 동의가 필요하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승낙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요 등기가 말소되는데 C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소를 구할 때 A가요, 요 C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해요. 가압류, 압류권자에게는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나 이렇게 구하고요. 저당권도 원래는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저당권은 그냥 말소를 구하는 게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요 C에게는요, 요 B에게는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고 C에게는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승낙에 있어 말소에 대한 승낙에 있어 표시를 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당권은 이제 공동신청주의가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말소 등기를 할 때도 공동신청주의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구하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신청주의에 있어서는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 이제 협조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압류, 압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동신청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 자체가 이제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 말소하라, 압류 등기 말소하라 이런 청구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압류 같은 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소 등기하라 이거는 이제 안 되는데 저당권 말소 등기하라 이거는 이제 실무상은요 오히려 그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 하나씩 보면은요. 1번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을 써주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 2013년 2월 1일 접수 제1, 2, 3, 4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이제 구할 때는 기재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을 기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 그러니까 뭐 어떤 등기를 말소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등기소,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그 다음에 등기 종류,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게까지 이제 특정을 해주고요. 뭐 등기 원인이 무효냐, 취소냐, 해제냐 이런 거는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 등기하고는 달라요. 이전 등기는 그 이전 원인별로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뭐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몇 월 며칠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런 걸 써주지만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그 원인은 기재하지 않고요.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까지만 기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은요, 원고에게 어떤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 갑은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 피고 을은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 피고 병은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A 이제 소유 부동산인데, 이거를 B가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이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A의 입장에서는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지가 청구권이니까 소유권자 누굽니까? A잖아요. A. 그러니까 A에게 말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B, A에게 말소해. 야, C, A에게 말소해. D, A에게 말소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 야, B에게 말소해. C에게 말소해. 그러니까 D, B, C에게 말소해. C, B에게 말소해. B, A에게 말소해. 이게 아니고, 소유자는 다 A잖아요. A. 그러니까 A는 야, B에게 말소해. C에게, B에게 A에게 말소해. C에게도 A에게 말소해. D에게도 A에게 말소해. 그러니까 원고에게 이렇게 빼준 거죠. 원고에게. 그리고 B, C, D는 각 말소 등기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경우에는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갑에게 이제 피고 오른말 이전 등기, 피고 병은 어떤 이전 등기,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갑은 원고에게 이전 등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지금 B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거를 만약에 이렇게 C, 그다음에 D 이게 만약에 위조에 의해서 원인 무효의 등기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을 이제 A가 이렇게 매수한 상태다라고 하면은요, A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가지고 지금 요 D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말소 시킨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말소는 누구한테 시켜야 되냐면 현재 소유자는 B잖아요. B의 소유인데 이렇게 위조에 의해서 넘어간 거니까 지금 소유자는 B입니다. 그러니까 피고 C, 피고 D는 피고 B에게 말소 등기를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기재례를 보면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갑에게죠. 그러니까 피고 B에게죠. 피고 B에게 말소 등기해라. 그리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라. 그렇게 기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은요. 그 제3자에게는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이렇게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4번에 보면은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자, 5번의 경우에는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목적물을 기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하라. 그렇게 기재해 줍니다. 자, 6번에 보면은요. 자, 이거는 이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인데,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요, 그 하나하나가 이제 소속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어떤 목적물을 기재해 주고요. 몇 월 며칠자
며칠 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2020년 7월 4일 날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겠죠. 그러니까 그날 명의신탁 해지가 됐다 이거야. 그걸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이제 그렇게 기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은요.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본등기를 구할 때는요. 어떠한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이걸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가등기에 기한 순위 보존의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어떤 가등기를 특정해 줘요.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년 2월 1일 접수 제1, 2, 3, 4로 마친 가등기, 여기 이제 가등기 표시해 준 거예요. 에 기하여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또는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해서 어떤 가등기를 표시해 주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또는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그러니까 그 가등기에 기해서 이전 등기라는 걸 꼭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8번에요. 자, 이거는 이제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이전 등기니까요. 이것도 몇 월 며칠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해지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런 이전 등기들은요. 이렇게 몇 월 며칠자 뭐를 원인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 원인을 이렇게 기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9번에 보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구할 때는요, 그렇게 이것도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마찬가지예요. 등기국, 접수연월일, 그다음에 접수번호, 그다음에 등기의 종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은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후발적 실효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요, 그렇게 2017년 1월 1일 확정 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그 다음에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그렇게, 그 원인을 이제 기재를 해줍니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실효인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원인 무효였다. 뭐 이런 경우는 그거를 이제 원인을 기재하지 않지만, 그게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실효가 됐다. 뭐 변제, 확정 채권 변제라든가, 그 다음에 해지, 그 설정계약 해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다가 몇 월 며칠자 확정 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이제 장래이행 청구로서 이 돈을 지급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담보가 있을 때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은 다음에 말소 등기하라 이런 거를 이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후발적 사유에 의한 실효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장래 언제 이제 변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때는 그 소멸 사유를 기재하진 않고 그냥 그 기재처럼 기재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 많이 여러분이 그 기록에서는 작성하게 되는 문제니까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거를 지급받은 다음에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장래 이행의 소로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 청구에 관한 여러 이제 기재례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판례는요, 말소 등기 청구권에서의 소송물은요,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그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청구 원인은요, 등기 원인 무효입니다. 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래서 그 원인 무효인 이유는요, 이게 뭐 해제냐, 무효냐, 취소냐, 이건 하나의 공격 방어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선 이전 등기 원인, 이게 뭐 매매냐, 증여냐, 명의신탁 해지냐, 취득 시효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소송물이었잖아요. 그것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시 2번은 뭐냐면은, 이게, 그 A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B 2분의 1, C 2분의 1이 이제 상속이 됐는데, B가 이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2분의 1 범위에서는 인정이 됐지만, 2분의 1 범위에서는 이제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C가 이제 상속받았다고 해서, B가 2분의 1은 승소이고 2분의 1은 이제 패소했습니다. 자, 그 패소 이후에 B, C가 이 A의 부동산을 B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독 소유자가 돼가지고 B가 이제 다시 패소했던 2분의 1 지분 범위에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은 이거는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수의 변론 종결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서 나머지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의 기판력이 후수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그 효과는 소급효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수 변론 종결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는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다라는 것이죠. 소급효가 있다 하더라도요. 따라서 그 패소했던 2분의 1 범위에서는 다시 승소할 수 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 경우에는요. 등기 이제 기재 자체로 형식적으로 딱 봤을 때도 이게 말소가 되면 예를 들어서 A에게서 B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게 말소가 되면 등기 기재를 형식적으로 딱 봐도 요 B의 이전 등기에 터잡아서 C가 한 가압류, 압류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겠다. 침해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요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요. 요 승낙의 의사표시는요. 이게 실체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원인 무효의 등기였다. 이게 뭐 서류가 위조되고 뭐 이렇게 해서 B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압류, 가압류를 했다면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C의 등기도 무효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승낙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C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안 해주면 A는 C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허위 표시다. 이거 허위 표시다.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게 이제 말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이 C는 선의라면은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말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승낙할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승낙을 안 해줘도 A가 C를 상대로 승낙 의사표시라는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말소에 그러니까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는 실체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A에게서 이제 이렇게 B에게로 등기 이제 원인 무효의 이제 등기였어요. 그러니까 기망에 의해서 이제 어떤 등기 서류를 받아서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C가 국가인데 이제 이게 압류를 겁니다. 이렇게 압류를 했다. 이거 이제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니까요. 원인 무효 등기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등기니까 이거는 이제 무효죠. 그래서 이거는 말소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승낙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하면 A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를 보면은요. 어떤 이제 그 말소된 등기가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회복이 된다. 근데 그게 회복이 됐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소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소가 될 때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3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등기가 회복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 회복의 어떤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번 판례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그 대지권이 이제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집합 건물 같은 데서 이게
대지와 어떤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그게 이제 대지권이잖아요. 이게 이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게 이게 말소가 됐습니다. 이게 말소가 되자, 대지권 등기가 말소가 되자, 어떤 이제 공유 지분을 이제 A에게 이제 이전한 거,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지권 등기 말소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회복 등기를, 대지권에 대한 이제 회복 등기를 이제 하는 건데, 자, 공유 지분이 이제 회복 등기가 되잖아요. 공유 지분이 회복 등기가 됐을 때, 요 공유 지분을 이전 등기한 건 이건 무효죠. 예. 그러니까 대지권은 분리 처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유 지분만 이렇게 처분한 거, 이전 등기한 거는 무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지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가 이게 회복이 되면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의 경우는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지권이 부활이 돼 버리면, 이렇게 회복이 돼 버리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요 등기는 이거는 이제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라 가지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 회복을 구할 때 요 A에게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할 게 아니라 요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 이거. 이게 회복되고 그다음에 일부 지분의 이전 등기,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회복을 구할 때 이거는 아예 말소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앞 시간에도 이제 잠깐 봤지만은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의 이제 어떤 과정이나 어떤 절차가 그대로 이제 등기에 반영이 되면, 물권 변동의 어떤 절차나 어떤 그 흐름이 그대로 등기에 반영이 되면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된 경우에도요, 현재의 권리를 표상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이제 무효인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등기는 무효예요. 사실은 그 이제 A 앞으로 이제 회복 등기가 됐는데, 이렇게 그래서 A 앞으로 무효인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A가 20년 동안 자주 점유를 해가지고 취득시고 완성이 돼버리면 무효였던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20년 동안 자주 점유를 했으니까 A가 취득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된 거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부동산에 어떤 B의 어떤 중복 등기가 된다면 이게 무효다 이거야. 어린 무효 등기다 이거야.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됐다 이게 취득시 완성이 돼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중 보전 등기가 된다면 이거는 무효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입니다. 자, A에게서 이제 이렇게 B에게로요. A에게서 이제 B에게로 이제 등기가 됐는데, 이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뭐 위조, 그다음에 등기 서류에 이제 절취된 등기 서류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제 무효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B 앞으로 등기가 된 이게 이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A, B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B가 매매 대금을 완납을 했다면은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매매 계약은 있었습니다만은 대금 완납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아니다. 이게 말소 청구가 인정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매매라면 매매 대금 완납까지 있어야지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고, 대금의 완납이 없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라서 여전히 무효다 이거. A는 말소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는요. 자, 이게 이제 A 소유였는데 이제 B 앞으로요, 원인 무효가 됐어요.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C가 이거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C가 매수인 지위에서 자주 점유를 해서 20년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A는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B에게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효 등기를 하더라도 A가 지금 말소 등기를 구하는 거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소유권자는 C가 됐잖아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A는 더 이상 말소 등기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1번이 그런 거예요. 이게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요, 소유권자가 아니면은요, 말소 등기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판례입니다. 자, 7번 판례는요, 어떤 허위 표시가 있어요. 허위 표시는 무효죠. 근데 허위 표시에 이제 의해서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었어요. 서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줘요. 어떤 고유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이제 있다라고 해서 어떤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허위 표시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 관계하고 무관하게 등기가 됐다면은요, 그거는 이제 보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요, 갑과 을이 이제 허위 표시에 의해 가지고 매매 예약을 했어요. 매매 예약을 하고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가등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뭐 요 가등기에 이제 매매 예약 가등기에 터잡아서 이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을이 허위 표시에 기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갑을 상대로 이제 본등기를 청구했어요. 이전 등기해라 본등기를 청구했는데 이게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 이걸 알고 이거에 대해서 추환항소를 해서요. 추환항소를 해서 허위 표시다 이게 매매이야기. 그래서 갑이 승소를 했습니다. 갑이 승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에 기한 확정증명원, 그 다음에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있는 걸 기하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어요.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병에게 이전하고 재산분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고 정의에게 또 이전 등기가 된 이런 사안인데, 이 경우에 이제 이 병이 어떤 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이건데요. 갑이 추환항소해 가지고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임을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는 순간 어떤 허위 표시는요, 어떤 철회가 됐다는 거예요. 허위 표시에 의한 의사표시는 철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을이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한 거는 어떤 그 가등기에서 한 게 아니라요, 어떤 자기가 그냥 독단적으로 한 것이죠. 자기가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있는 걸 기회로 이렇게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처분했기 때문에 이건 다 원인 무효 등기다 이거. 그러니까 가등기에 터잡아서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을이 그러니까 허위 표시가 철회된 이후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그냥 무단으로 이거를 이전 등기를 해놓은 거고, 그거에 기해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7번 판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